받아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와요.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이 혈관, 들어오는 혈관이는 우리가 다 정맥이라고 이름 붙여요. 자, 폐에서 들어온다. 그래서 폐정맥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자, 그럼 어디로 들어와요? 좌심방, 좌심실 순서가 되겠네. 어렵지 않아요. 외우지 말고 이해합시다. 방으로 들어와서 실로 나간다. 혈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순환시켜주는 기관을 우리가 순환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럼 순환계의 핵심은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 온몸의 중심에 있는 누가 있겠어? 바로 심장이 있겠지. 요 심장에서 펌프질을 통해서 혈액을 공급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이 심장으로 처음에는 이제 들어오는 애가 있을 것이고, 들어오면 다시 요 심장에서 우리가 폐로 가가지고 깨끗한 피로 만든 다음에 다시 온몸으로 보내주는 이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온몸을 돌고 다시 들어오는 이런 과정이 있을 건데,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가 순환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순환에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심장, 요 심장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알아야 될 건 뭘까? 과연 어떤 방식으로 순환이 되느냐. 심장의 구조를 알았다면 이 심장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혈관이 있을 거고, 1번으로 들어와서 여기 2번으로 들어와서 3번으로 내려간 다음에 다시 3번에서 폐로 가는 거죠. 폐로 가서 다시 폐에서 4번으로 들어와서 5번으로 와서 다시 5번에서 어디로? 우리 온몸으로 나가게 해주는 이런 과정.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온몸에 있는 각종 모세혈관들로 혈액을 순환시켜준 다음에 다시 필요 없는 노폐물을 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이 과정. 그거 알아야 되겠고.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혈관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혈관의 특징. 우리가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 두꺼운 혈관, 우리가 이걸 동맥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동맥과 그 다음에 이제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가느다랗게 펼쳐져 있는 혈관, 모세혈관의 특징, 그러니까 동맥의 특징, 모세혈관의 특징. 그 다음에 이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 누구예요? 정맥, 이 정맥의 특징. 각각의 혈관들의 특징, 동맥, 모세혈관, 정맥의 특징을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흐르는 혈액 있잖아. 이 혈액 속에 들어있는 혈구, 적혈구, 백혈구 등등, 그죠? 걔네들과 혈장, 나머지 물 성분, 그래서 혈구와 혈장으로 이루어진 누구? 혈액의 성분, 그리고 각각의 특징. 요것들을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 혈구를 보게 되면은 산소를 운반해주는 적혈구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균을 잡아먹는 백혈구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혈액 응고작용을 해주는 누구? 혈소판이 있을 테고, 등등등등. 그러니까 순환계에서는 알아야 될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심장의 구조, 그 다음에 온몸을 도는 이런 혈액의 혈관의 순서, 그 다음에 각각의 동맥, 모세혈관, 정맥의 특징, 그 다음에 혈액을 이루고 있는 혈장과 혈구라는 성분의 특징, 이것들을 알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심장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심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여러분이 주먹을 딱 쥐면은 여러분들 주먹만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심장을 보면은 4개의 방이 있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방, 오른쪽에 있는 심장의 방이다. 그래서 우심방. 왼쪽에 있는 심장의 방이다. 좌심방. 근데 방이 하나씩 더 있어. 그래서 방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는 실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방실, 방실. 심장이 방실, 방실 붙고 있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심장이 이렇게 돼. 그럼 우심방으로 방으로 사람이 들어오듯이 항상 사람이 방으로 들어오는 생각하듯이 혈관도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방은 혈관이 들어오는 곳이야. 그러니까 온몸을 돌고 들어오는, 우리가 요거를 심장으로 들어오는 걸 정맥이라고 하는데, 온몸을 크게 돌고 들어온다 그래서 대정맥이라고 하거든. 이 대정맥이 어디로 제일 먼저 들어오냐면 바로 우심방으로 들어온다. 그 다음에 이 우심방에서 어디로 가냐면 바로 밑에 있는 우심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실이라고 하는 거는 내어주는 곳이에요. 다시 나가는 곳. 그래서 우심실에서 어디로 나가냐면은 폐로 나가요. 그 다음에 이 폐를 지나서
깨끗해진 피가 다시 방으로 들어오고 좌심방으로 들어오고 좌심실로 들어온 다음에 좌심실에서 어디로? 이제 온몸으로 나가. 자, 이 온몸으로 나가는 걸 우리가 대동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혈액순환의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보면 설명할게요. 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부터 이야기합시다. 뭐부터 들어온다? 아, 대정맥을 통해서 혈액이 들어오는구나. 온몸을 크게 돌고 들어오는 대정맥으로 들어오는구나. 자, 들어왔어요. 어디로 봅니까? 그러면 방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어느 쪽 방이에요? 우심방이죠. 자, 방에서 어디로 간다? 우심실로 간다 그랬죠? 자, 우심실로 갔어요. 그럼 어디로 보내요? 폐로 보내죠. 자, 폐로 나갈 때 요 폐로 나가는 요 혈관을, 폐하고 연결된 혈관을 뭐라고 하냐면 심장에서 나가니까 동맥. 근데 폐로 간다 그래서 폐동맥이라고 해요. 자, 그럼 폐동맥을 거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드디어 폐로 가서 폐에서 산소를 받아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와요.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이 혈관, 들어오는 혈관이는 우리가 다 정맥이라고 이름 붙여요. 자, 폐에서 들어온다. 그래서 폐정맥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자, 그럼 어디로 들어와요? 좌심방, 좌심실 순서가 되겠네. 어렵지 않아요. 외우지 말고 이해합시다. 방으로 들어와서 실로 나간다. 자, 좌심실에서 이제 어디로 보내야 돼? 깨끗한 피를 온몸으로 보내야 되겠죠? 나간다, 크게 나간다, 대동맥. 이 대동맥을 거쳐서 다시 어디로 가요? 이제 온몸으로 가서 온몸의 세포들한테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죠. 이 산소를 공급해 주는 혈관은 무슨 혈관? 가느다란 모세혈관 세포 사이사이 끼어 있어요. 다시 온몸을 돌아서 CO2, 노폐물들을 받아서 다시 어디로 들어온다? 대정맥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순환되는 순서는 이게 되겠죠. 자, 요거를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그럼 각각의 혈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맥은 여러분 심장에서 나가면 무조건 동맥이에요. 자, 심장에서 나가려다 보니까 세게 팍 눌러줘야 되잖아. 그러면 높은 압력에 견뎌야 되잖아. 그러니까 혈관 벽이 어때야 돼요? 가장 두껍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 동맥은 혈압이, 자, 혈의 압력, 피의 압력을 말하는 건데 세게 누르니까 혈압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어디다? 동맥이다. 자, 두껍고 혈압이 가장 높다.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동맥에 흐르는 피는 두껍고, 동맥의 혈관은 두껍고 혈압이 높다. 왜냐면 혈관이 이제 여기서 혈액이 빵 나가는 부분이니까 혈의 압력이 높겠죠. 자, 그 다음 모세혈관으로 갔어요. 자, 모세혈관은 가느다랗죠. 가장 얇다. 가장 얇은 혈관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세혈관에서 온몸의 세포들로 이제 물질 교환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가장 얇아야 된다. 그 다음에 얘는 혈압은 어떨까? 혈압은 2등이에요. 2등. 동맥 다음이에요. 왜냐하면 속도는 가장 느려. 자, 속도는 혈액이 흐르는 속도는 가장 느려요. 얘가. 왜? 천천히 다니면서 여기에다가 물질 교환해야 되니까 천천히 다니겠지. 혈액의 속도가 느리겠죠. 느리면 혈액 압력이 가장 작을 것 같지만 중간이에요. 그 이유는 얇기 때문에 그렇죠. 얇기 때문에 압력은 2등이다. 속도는 가장 느리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정맥은 어중간한 애들이 다 정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혈관벽의 두께도 중간, 두께도 2등, 그 다음에 속도도 2등. 자, 혈압은 가장 낮다. 혈의 압력이 낮은 부분이 정맥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정맥에는 판막이라는 막이 존재하는데, 이 판막이라는 거는 자동문과 같아요. 자동문이 아니라 이렇게 미닫이문과 같아요. 이게 딱 밀면은 여기서 혈액이 거꾸로 역류하는 걸 방지해주는, 우리가 판막이라고 하거든요. 판막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정맥에도 위치하고 있고, 왜냐면 속도가 좀 느리다 보니까 혈액이 역류할 수가 있거든요. 역류하는 걸 방지해주는 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심방과 심실 사이, 여기에도 판막이 존재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혈액의 성분을 보겠습니다. 혈액의 성분을 보면은 우리가 물로 이루어진 혈장이 있고, 그 혈장에 속해 있는 혈구 등이 있는데, 이 혈구에서 적혈구 있죠. 이 적혈구는 붉은색으로 되어 있다. 왜냐면 적혈구라는 것은 이름 자체가 적이잖아. 적색의 혈구다 이거예요. 적혈구 하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바로
산소 운반이에요. 폐로부터 산소를 공급받아서 온몸에 공급해주고 온몸으로부터 다시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폐로 가져오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면 바로 이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성분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적혈구는 바로 산소를 전달해주는 역할이고, 중요한 것은 핵이 없어요. 이 혈구 중에선 핵이 있는 건 누구냐면 바로 백혈구예요. 백혈구는 크기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핵이 있습니다. 크기가 큰 만큼 핵도 존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자, 큰 대신에 그 수는 가장 적습니다. 백혈구 수는.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바로 균을 잡아먹는 식균 작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 몸에 염증이 침투했다. 그러면 이 백혈구의 수가 늘어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혈소판이라고 하는 녀석의 특징은, 선생님이 한 곳에다 쓰다 보니까 좀 난잡해지는 거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혈소판이라는 것은 혈액을 응고시켜주는 작용을 해요. 여러분, 피가 나면은 피가 금방 멈추잖아. 그 멈춰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 바로 이 혈소판이 하는 거죠. 그래서 혈소판이 적게 되면 혈액 응고 작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크기가 가장 작아요. 크기가 가장 작은 대신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크기가 가장 작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여기 적혈구 한 가지 빼먹었는데 뭐냐면 수가 가장 많은 거는 적혈구다.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특징. 이건 여러분들 별로 어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이렇게 해서 순환기 마치겠고요. 이제 요 혈구에서는 여러분들 뭐 빈혈이 있는 사람의 특징, 적혈구 수가 적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염증이 침투했다, 백혈구 수가 많다, 이런 거. 자, 혈액 응고가 잘 안 된다, 이런 거. 자, 고산지대에 산다, 적혈구 수가 많습니다. 이런 거. 왜? 산소 공급이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특징 같은 거 시험에 잘 나오죠. 같이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순환계를 마치도록 한 장으로 마쳤습니다. 고생했어요. 시험 잘 보세요.